지금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기부금 연말정산 키워드로 검색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여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에 비해 사람 냄새에 약간만 넣어서 AT 중 이 경험, 즉 후기하고 사례 위주로 글을 완성하여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영상은 블로플로와 챗 GPT로 상위 노출 쉽게 하는 방법 중에서 키워드 최적화 및 목차 최적화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드센스 RPM입니다. 글쓰기 자동화는 구글 노출에 많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동화로 구글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100% 사람 냄새 나면서 압도적 퀄리티 글쓰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강의 자료 활용 등 수익 활동 시 민형사상 강경 대응합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 2월부터 챗GPT로 작성하는 콘텐츠는 구글로부터 색인 및 검색 노출의 페널티를 받는 것을 구글 즉시 노출되는 낙장 도메인 세계를 폐기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블로플로와 챗GPT를 활용하여 이 EAT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글 상위 노출을 쉽게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였습니다. 챗GPT와 블로플로를 토대로 100% 사람 냄새 나면서 글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적화된 키워드 추출하고, 목차를 추출하고, 본문 글쓰기를 하고, 자주 묻는 질문, 메타 설명, 제목 작성과 블로플로에서 제시한 정보를 토대로 최종 글 분석을 합니다. 이때 이 AT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공백 제외, 순수 글자 수, 구천자 작성에 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맛보기로 키워드 및 목차 최적화 추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구글 상위 노출 확률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2025년 1월을 앞두고 있어 연말정산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랜덤으로 키워드를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기부금 연말정산 방법 키워드를 조사합니다. 구글 검색 결과 문서 수가 최대한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을 블로플로에서 키워드 조사합니다. 검색 의도 분석합니다. PC 왼쪽에는 블로플로, 오른쪽에는 메모장을 엽니다. 관련 검색어, 검색 의도, 대상 고객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추천 컨텐츠는 세부 키워드와 설명이 자세한 것을 선택합니다. 블로플로에서 제시하는 기사를 확인합니다. 블로플로에서 제시하는 기사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성, 즉
최근에 발행되는 기사를 가급적 선택합니다.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기사들은 우리가 GPT에게 학습시킬 기사들입니다. 오래된 과거 기사는 제외합니다. 기사를 선택하였다면 블로그 글 작성 클릭합니다. 블로플로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우리는 기사를 복사합니다. 기사의 제목, 글을 복사하여 메모장에 넣습니다. 기사를 GPT에게 학습시켜도 최종 결과물은 절대 유사문서 안 걸립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드래그 프리 설치하면 복사 방지 뚫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표, 데이터 복사 시 바로 위에 아래 데이터 반드시 표로 만들 것 작성합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GPT에게 표를 만들고 학습을 시켜 기사 작성 시 반응형 HTML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표는 중요합니다. 장식용 이미지가 아니라 글 작성에 필수적인 이미지는 캡처합니다. 이미지도 함께 GPT에게 분석시킬 것입니다. 이번 기사를 복사합니다. 전 평균 3개에서 5개 기사를 복사합니다. 기사를 모두 메모장에 복사하였습니다. 1번
이번 기사 모두 복사 완료했습니다. 블로플로에서 추출한 기사를 URL부터 복사합니다. 본문 내용 아래부터 글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구분합니다. 블로플로와 챗GPT만 있으면 감으로 하는 것보다 구글 상위 노출 쉽습니다. 지금부터 3단계 명령을 합니다. 저는 최소 1년 넘는 기간 동안 GPT 글쓰기 테스트를 무수히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단순한 챗 GPT 명령어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구글 유사 문서에 걸릴 뿐 아니라 저품질 문서를 발생시켜 구글 노출에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사 작성 첫 단계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작성 절차를 먼저 GPT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기사 2개를 추출하였죠. 2개 기사 분석시킬 것입니다.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 기사 2개를 분석시킵니다. (1번) 기사 분석시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함께 첨부합니다. 분석 기사에 표가 있다면 반드시 표로 만들라고 합니다. 챗 GPT 유료 버전 챗 GPT-4으로 작성합니다. 캔버스는 글쓰기의 엉터리입니다. 2번 기사 분석합니다. 두 번째 글쓰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즉, 어떤 방향으로 글을 작성할 것인지 사전에 학습시킵니다. 주제에는 블로플로 제목을 넣습니다. 목적에는 블로플로 검색 의도 넣습니다. 타겟 독자층은 블로플로 대상 고객 넣습니다. 글의 분량은 그대로 유지. 스타일과 톤에는 첫 앞에 블로플로 설명 넣습니다.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는 블로플로 키워드를 넣습니다.
글쓰기 가이드라인을 챗GPT가 학습하였습니다. 구글 SEO에 최적화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블로플로에서 제시한 키워드 중 서브 키워드가 적절한지 검토시킵니다. 한글 띄어쓰기 반영하여 키워드 추출합니다. 블로플로에서 제시한 구글 연관 키워드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키워드 제거합니다. 메인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는 구글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해당 메인 키워드와 관련성 없는 구글 연관 키워드를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챗GPT에게 최초 제시한 2개 기사에서 추가로 넣으면 좋은 연관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제시한 키워드, 즉 최초 블로플로 제시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구글 연관 키워드, 즉 블로플로 관련 검색어, 챗GPT가 추출한 연관 키워드, 3개 키워드 중 메인 키워드와 관련성 높은 키워드만 추출합니다. 추출한 키워드를 복사하여 넣습니다.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키워드는 제거합니다.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 필수적인 후기, 사례 즉 이 경험을 넣기 위해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챗GPT에 객관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너 생각은 어때? 명령어를 넣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 관련 후기 키워드가 추출되었습니다.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관련성 높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만 넣어야 합니다.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분리하고 중복 또는 부적절한 키워드 분석합니다.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시키기 위해 일종의 세뇌 작업을 반복합니다. 키워드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목차 최적화를 합니다. 블로플로에서 추출한 기사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제시한 기사를 자세히 분석하고 목차를 자세히 뽑으라고 합니다. GPT에서 추출한 목차를 빈 메모장에 붙여넣기 합니다. 최초 2개 기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목차에 추가로 넣으면 좋은 목차를 생성합니다. 목차 즉 글의 흐름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으로도 구글 상위 노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보다 목차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해당 메인 키워드로 유입된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 맞춤으로 목차를 구성합니다.
항상 키워드는 띄어쓰기 반영한 동일한 키워드를 넣습니다. 메모장에서 직접 목차를 정리 후 다시 챗GPT에게 붙여넣기 합니다. 현재 목차가 너무 깁니다. 실제 글을 작성하면 스크롤 압박이 느껴지고 사용자는 이탈합니다. 현재 목차에서 쓸모없다 또는 중복되는 목차를 제외해달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차를 빈 메모장에 넣고 목차를 정리합니다. 구글 글쓰기를 통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H2에서 H4를 목차에 항상 표시하여 달라고 합니다. 챗GPT를 정말 잘 활용하면 사람보다 몇 배 글을 잘 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2024년) 이후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이 AT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경험, 후기, 사례 글쓰기를 넣기 위해 목차를 다시 구성합니다. 저의 기부금 연말정산 티스토리 기사글을 보면 챗GPT가 후기 잘 작성합니다. 후기 목차가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구글이 공식적으로 신스 아이디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인공지능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목차의 인공지능 냄새를 제거하여 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직접 목차보다 사람이 작성한 냄새가 약간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목차를 다시 명령어에 넣습니다. 메인 키워드를 H2 목차 어디에 넣으면 구글 SEO에 최적화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H2 대제목에 사무의 메인 키워드를 넣고 싶다고 명령어를 입력하였습니다. 메인 키워드인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이 H2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챗 GPT에게 키워드 스토핑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와 같이 GPT가 스스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줍니다. 지금 메인 키워드를 2회 목차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메인 키워드를 넣는 것이 필수라서 수동으로 입력하여 봅니다. (3회) 메인 키워드를 H2 목차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글의 목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H2, H4
목차의 서브 키워드를 반영합니다. 서브 키워드를 각 목차에 최적화 반영해야 구글 글쓰기가 완벽해집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각 H3 목차마다 최적화된 서브 키워드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서브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쓰기 단계에서 챗GPT가 사람보다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목차는 최대한 완벽하게 뽑아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목차와 서브 키워드를 살짝 검토합니다. 사람이 잘 다루면 챗GPT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목차 제목이 너무 길고 별로입니다. 수정합니다. 가독성 높은 목차 제목을 완성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목차 냄새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목차 제목도 눈에 띄고 줄어들었습니다. 서브 키워드가 누락되어 다시 서브 키워드를 추출해달라고 합니다. 챗GPT가 똑똑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만 확인합니다. 글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사람이 GPT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면 대출, 예금 등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최종 검토합니다. 최초 제시한 2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 작성 시 일치, 불일치 여부를 최종 검토합니다. 최종 검토하는 목적은
최초 2개 기사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최종 목차가 기사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므로 글이 논리적이지 않고 산으로 갑니다. 개선 사항을 GPT가 제시하면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후기, 사례는 글쓰기 단계에서 조건을 제시하여 작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과 GPT가 논리적으로 뽑아주는 목차는 구글 상위 노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긴 시간에 걸쳐 목차 추출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글쓰기 단계 전 주의사항을 챗 GPT에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바탕으로 잘 작성할 수 있니? 질문합니다. 구글 SEO 최적화, 논리적인 글구조, AT 기준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각 목차마다 동일한 중복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어를 입력하여 검색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지금부터 글쓰기 단계입니다. 영상 촬영을 종료합니다. 2025년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한 필수 정보를 찾고 있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시청을 하세요. 유료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